자, 오늘은 이제 각 상품 설명에 과수 작물부터 시작을 할게요. 57페이지입니다. 이 과수 품목 중에 초가전 종합위험 상품, 과수 4종, 사과, 배, 감, 단감, 떫은감. 이 품목은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1, 2과목 합쳐서 많이 나올 때는 거의 40점에서 50점까지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품목이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수가 총 몇 개 품목이 있다 그랬어요? 과수 19개. 19개 품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과전 과수, 그다음에 종합이용 과수로 나뉘는데 일단 적과전 과수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그 뒷부분이 오늘 제가 과수를 전부 하고 싶은데 다 하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보겠습니다. 일단 적과전 종합형 과수의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입니다. 네 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계약자도 가장 많고 벼 다음으로 이 적과전 종합형 과수는 여러분들이 손해평가 활동도 가장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과전 종합형 과수는 일단 사고가 있든 없든 간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가 실시되는 과수이기 때문에 많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런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의 주요 특징을 먼저 보게요. 일단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 전까지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후에 특정 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든 과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게 적과 전에 보상하는 위험이고 적과 후에는 특정한 위험만 보장한다 그랬어. 그래서 적과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리고 가을 동상해. 일소피해. 이렇게 7가지의 손해를 보장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주요 특징에 먼저 나오는 게 적과전,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후에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방식이다 하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장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밑줄 칩니다. 가입 당시 정한 평년 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한다 이랬죠. 그게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제가 저가전 종합위험상품에서는 보험금을 2번 준다 그랬죠. 차가감소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금.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보장 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조가를 끝내는 시점. 그게 통상적인 조가를 끝내는 시점이 사과배는 6월 30일이고 단감떨분감은 7월 31일이라고 그랬죠. 그때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차가수 조사 결과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평년 착과량보다 저가 후 차가수 조사를 해보니까 평년 착과량보다 더 적어요. 그랬다면 그 차이를 보장해 주는 게 착가감소보험금인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착가감소보험금은 이 앞전에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창미자가 50, 70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착과감소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뒤에 나와요. 자, 착과감소량이라는 것이 얘를 구할 때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후 착과량을 뺀 값이 착과감소량이 되는 거.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평년 착과량을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결과 저가 후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보다 적다면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이 착과감소보험금. 자, 그리고 그 밑에 저가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의 일소 피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 시에 약관에 따라 해당 재해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게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라 그랬어. 그럴 때 여기 누적 감소량이라는 건 여러분들 교재 보면 태풍 및 우박과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의 일소 피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할 시에, 즉 누적이라는 건 적과 종료 시점, 즉 사과배는 7월 1일부터 감은 8월 1일부터 해당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감소되는 양이 있겠죠. 태풍이 이 기간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태풍이 한 번만 오는 건 아닐 거고 여러 번 태풍이 왔다 그러면 태풍이 올 때마다 감소한 양, 그리고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감소한 양, 이런 것들을
전부 합친 게 누적 감소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공부할 때 보시면 각 해당 재해마다 감소한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합쳐놓은 게 누적 감소량이다. 그게 과실손해보험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니 아니면 뭐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보상하는 손해의 정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상품 내용 보상하는 손해 저가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손해부터 나오는데 일단 저가 종료 이전은 아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재해는 총 11가지 재해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들한테 암기법을 알려드릴 때 어떻게 알려드렸죠? 자,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들어보신 적 있죠? 태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그래서 태풍, 우박, 냉해, 동상해, 설해, 한해, 조해, 기타 자연재해, 폭염, 호우, 강풍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자연재해의 뜻을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태풍 피해는 기상청에서 태풍주의보 이상을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밑줄 칩니다. 바람과 비. 우리가 태풍 그러면 흔히 바람만 생각을 하는데 태풍 피해는 태풍은 바람도 몰고 오지만 비도 몰고 와요. 그래서 태풍 피해는 바람과 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거고요. 우박은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발생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다. 정난운과 봉우리 저군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기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난운, 봉우리 저군. 어떻게 생긴 구름인지 아시죠? 높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탑같이 발달되어 있는 구름, 비구름. 자, 다음에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얼어서 밑줄. 흔히 우리가 동상해하고 냉해하고 조금 온도나기 쉬운데 동상에는 얼어서 발생한 거고 냉해는 자, 작물의 생육기온 이하의 찬 기온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냉해니까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호우피해. 호우피해는 평균적인 강수량 이상의 비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강풍피해는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주의할 것은 우리는 지금 저가 종료 후에는 강풍의 정의를 해놨어. 일정 규모 이상의 바람이 불 때. 그런데 저가 종료 전 종합위험 보장일 때는 강한 바람 또는 돌풍만 불어도 충분한 거. 우리가 저가 종료 후에는 14m/s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 강풍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종합위험 보장일 때는 굳이 14m 이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돌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작물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 자, 한해라는 건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한 밑줄 토양 수분 부족.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해고요.
자,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찬기온, 농작물이 얼진 않죠.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는 동상해고, 자,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발생한 피해는 냉해고. 자, 다음에 초해는 태풍이나 비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연안지대의 경지, 연안지대의 경지, 간척지 정도가 되겠지.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조해. 설해는 눈으로 인한 피해고요.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라 그랬어. 우리가 적과 종료 후에는 폭염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 폭염이라 그랬죠. 근데 종합위험보장에서는 매우 심한 더위면 된다. 그다음에 기타 자연재해는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피해니까 엄청 많겠죠. 자, 다음에 조수해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예요. 조수해. 알곡을 가져다가 새들이 전부 까먹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막 육아가 달렸는데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멧돼지가 와서 나무를 들이받아 가지고 그 육아나 그런 꽃눈들이 다 떨어져 버린다든가, 그럴 때 발생하는 피해들, 걔가 조수해고요. 화재는 화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다. 이 자연재해 정의는 모든 종합위험보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종합위험보장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는 모두 같다. 대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대우가 냉동설 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자연재해 정의를 모두 쓰시오. 한번 나올 만해. 15점으로. 근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내일 그거 말고도 내일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연재해 종류 암기를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이게 적과 종료 전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한 설명이었고, 적과 종료 후에는 특정한 위험 7가지만 보장한다 그랬어. 그 7가지가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근데 각각 적과 종료면 특정한 위험을 보상하니까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의 피해가 있었을 때 보장한다는 각각의 정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가로놓기로 지금까지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부분. 자, 일단 태풍 강풍은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강풍의 정의입니다. 강풍은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근데 조사를 나갔는데 강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강풍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록을 봐야 알겠죠. 그럴 때 기록을 보는 방법. 가수원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세 개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수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아니고 가장 큰 수치가 초속 14m 이상이면 강풍으로 인정을 해줘라 하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우박은 아까 자연재해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정란홍과 봉우리 저군 속에서 발생하는 얼음 알갱이 또는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현상이고요. 자, 집중호우는 일단 기상청에서 호우와 관련된 특보가 내렸을 때 또는 호우특보는 없었어. 근데 집중호우로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얘하고 똑같아.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제가 이 앞 시간에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다 뭐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인삼 적어 놓으라 그랬죠. 인삼의 특정 위험에서 집중호우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때 인삼은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준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음에 화재. 화재는 화재로 인한 피해. 다음에 지진. 지진은 무조건 지진이라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5.0 이상,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 그래서 지진 통보에서 발표한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이라든가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인정을 해준다 하는 거. 자, 다음에 가을 동상해. 자, 얘도 동상해하고 똑같아. 동상해는 얼어서 생기는 피해라 그랬어. 그래서 가을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데, 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언 증상, 즉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때 가을 동상해로 인정을 해줍니다. 얼었다고 신고했다고 전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결빙 증상이라는 건 과일이 한번 얼면 쭈글쭈글해지고 얼었다가 풀리더라도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과일의 상품성을 잃게 되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남아 있을 때 가을 동상해로 인정을 해준다. 자, 그리고 가을 동상해를 인정해 줄 때 잎피해를 인정해 주는 품목이 있어요. 잎피해. 잎피해는 단감 떨분감 품목에 한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게 조금 이따 보험기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가을 동상해의 보험기간 종료가 단감 떨분감은 11월 15일이야. 11월 15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피해만큼은 단감 떨분감이 10월 31일까지 입은 잎피해만 보상을 해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단감 떨분감의 보험기간 가을 동상해에 대한 보험기간 종료가 11월 15일인데 왜 잎피해가 10월 31일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가을 동상해로 단감 떨분감 과실의 피해가 있을 때는 11월 15일까지 피해를 인정을 해주지만 잎이 가을 동상해로 인한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인한 이 피해만 보상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체 잎에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감의 가을 동상해는
보험기간 종료가 과실은 11월 15일까지고 잎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전체 잎에 50%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을 동상해로 인정을 해준다. 자, 다음에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는 폭염으로 인해서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는데, 일소는 자, 밑줄 칩니다.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개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는 거. 그리고 폭염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그리고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2일 이상, (33도씨)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밑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생긴 일소 피해를 보장하느냐. 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이 하나여 보상해 준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인삼의 폭염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어요? 인삼. (7일) 이상 7일 이상 30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가 일소다 하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비슷한 것은 옆에다 적어놓고 항상 같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상과 저가 후 보상하는 손해에서 집중호우와 폭염은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